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이론 내용 다 마무리를 했고요. 단원별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풀이 유형을 이제 기본서 순서에 맞춰가지고 문제 좀 더 풀어보실 수 있게끔 시간을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기존에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주류를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도 일부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선지에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배웠던 기본서의 내용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내용을 첨삭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엑스마인드가 편해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엑스마인드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주 보셨으면 아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을 첨삭을 해서 본인 내용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식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기본서 그 목차 순서하고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긴 말 필요 있겠습니까? 빨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시죠. 자, 자동차 분류부터 일단은 문제 나왔다 그죠? 자, 1번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보시면은 이제 승합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11인 이상,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된 자동차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우리 전방 조종 자동차 이런 거 얘기했었다 그죠? 뭐 다마스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자동차 이런 것들을 뭘로 승합 자동차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인 이하, 10인 안 되는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고, 각 승용도 이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승용 같은 경우는 배기량, 그리고 크기, 외형의 크기로 나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합 같은 경우도 이제 외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승이 중요하죠. 인승으로 또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숫자 같은 것들은 자주 보면서 익히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재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표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자주 보면서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요즘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 전용으로 만든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로, 그래서 우리 트레일러 면허도 많이 따시던데, 그래서 그런 트레일러는 화물차 종류에 속한다라는 부분, 요게 이제 틀렸었는데, 요 문제가 이제 뭐 기존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 분류가 승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관리법 내용이 바뀌면서 용도에만 맞으면 이게 뭐다? 승용, 승합, 화물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대세로 캠핑을 하고 있으면 이 관련된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사행정 왕복형 내연기관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가지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엔진 내부에서 폭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보기 중에 기역, 니은, 딕을 리을 두고 이제 맞는 내용, 틀린 내용 묶음으로 골라라. 이런 분들이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워낙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묶였는데 일단은 보시죠. 보기 내용 하나씩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 얘기부터 해보자라는 거죠. 자, 상사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오네요. 상사점. 그렇죠? 피스톤이 제일 위에 올라왔을 때죠. 실린더 최상부에 이제 올라왔을 때 제일 높은 부분을 이제 우리 상사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피스톤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 라인의 연장선을 하사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점과 하사점의 개념, 그리고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 위에 연소실에 차지하는 공간을 이제 연소실 최적이라고 얘기를 한댔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 거리를 움직이면서 만드는 최적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행정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압축비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행소 최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보시면 행소 최적이 뭔데?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상부의 부피, 이거는 우리 연소실 최적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다.
자, 실린더 최적입니다. 실린더 최적은 피스톤의 하사점에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공간 전부를 뭐라고 한다? 연소실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실린더죠. 실린더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사점에 있을 때 부피, 맞습니다. 이걸 실린더 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행정도 맞는 내용인 겁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죠. 그래서 압축비는 뭔데? 압축비는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최적, 즉, 실린더 최적이죠. 하사점에 있었을 때 최적. 거기에다가 뭐 압축을 했을 때죠.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의 최적을 뭐라고 한다? 우리 압축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연소실 최적하고 실린더 최적이 주어졌을 때 압축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었고, 만약에 실린더 최적 대신에 행정 최적을 준 거야. 그러면 행정 최적을 줬을 때는 다른 식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에 더하기 1로 활용할 수 있었다. 밑에죠. 밑에 더하기 1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식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문제 엄청나게 풀 겁니다. 이걸로. 자, 그래서 맞는 내용으로 묶인 것은 기응, 니은, 디귿 요 세 가지 묶여진 1번을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배기량 구하라는 거잖아요. 배기량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행정최적. 한 실린더당 행정최적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기통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전체 총 배기량이 된다. 제가 수업할 때 플래시 보면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제 FR 플래시에서 반딱반딱거릴 때 500cc 장크기 하나 얘기하면서 500cc 장크기 하나, 둘, 셋, 네 개면은 2000cc 4기통 엔진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일단 하나의 행정최적이죠. 하나의 배기량, 실린더의 배기량, 행정최적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원기둥, 실린더 요렇게가 있으면 요 녀석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 원의 단면적부터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가 되는 그 범위의 문제들은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문제를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충분히 커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직경을 지름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100mm니까 센티미터로 바꾸면 10cm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이 얼마다? 위아래 상사점에서 하사점 움직이는 거리가 센티미터로 바로 바꿀게요. 왜? 1세제곱 센티미터가 얼마다? 1cc니까 각설당 크기 하나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개념이었죠.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원의 단면적부터 구해야 돼.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파이 r의 제곱. 거기에 행정 곱하고 기통수 곱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총 배기량이 된다. 자, 쭉 나열해 보죠. 파이는 3.14라고 하는 원주율입니다. 자, 거기에 R 이거 절반 25 제곱 센티미터 두 개 곱해졌으니까. 자, 거기에 행정 8cm 곱하기 기통수 나와 있죠. 몇 실린더? 4실린더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자, 이러면은 이제 묶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25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얘가 100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25가 4개 곱해지니까. 그러면은 100 구해가지고 여기 3.14에 100 곱하면 31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얼마? 8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단위는 뭐가 된다? cc가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48, 32, 8이는 8, 1 올라가고 1, 38, 24, 25, 1, 2 이렇게 2512cc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기 없더라도 쭉 나열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거 25 곱하기 4 이렇게 연관되는 거 먼저 찾으면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중간중간에 약분하지 마시고 쭉 나열해서 적어가지고 약분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먼저 곱해가지고 쉽게 숫자가 풀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이제 수학적 감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이제 자신감 조금 가지실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을 봅시다. 자,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똑같이 바로 갑니다, 이제. 3.14에 r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지름이니까 반. 44, 16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행정이죠. 9cm 곱하기 6기통이잖아요.
6기통의 총 배기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묶어서 해결할 만한 것이 별로 안 보이죠? 그리고 약분할 수 있는 요소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데? 빨리 풀어야죠. 단시간에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보실 거는 이제 요거 3.14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 소수점을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될지 아닐지 1번, 2번, 3번, 4번 선지를 보면서 이 선지 사이에 숫자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갭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갭이 만약에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0.14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범주의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값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한 300, 300, 300 정도 떨어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사치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3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1000보다 조금 높을수록 답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할까요? 3일은 3, 6, 3, 18, 48이 되겠죠. 요거 두 개 먼저 해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6, 9, 54, 54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8, 32, 44, 16 그러면 190 192가 되고요. 58, 40, 54, 20, 24,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9, 5, 2. 그럼 얼마가 됩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2600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니까 요거 한 요 정도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감을 보시고 숫자의 갭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한 3으로 계산해서 약간 높은 숫자를 고른다. 뭐 그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700 정도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일단 계산 문제가 나오면 확실하게 이렇게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뒤로 넘기세요. 그걸 일일이 계산하다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일단은 뒤에 거 단답형으로 먼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고 나서 계산 문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이렇게 3.14 대신 3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바로 근사치로 찍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요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 먼저 좀 푼다라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연습하는데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죠. 자, 얘는 뭘 물어봤는데요. 자, 차량의 배기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차량의 배기량이 얼마냐?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다? 총 배기량이 얼마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바로 갈 수 있겠죠. 자, 직경이 60mm니까 파이 r의 제곱 그러면 3.14 곱하기 3.14 소수점 r에는 절사 4.14로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나아질 때 소수점 r에는 버리라는 얘기고요. 자, 거기에다가 반지름 3cm니까 3, 3은 9cm 제곱 곱하기 6cm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것도 보니까 숫자가 약간은 차이는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6, 4, 24, 3, 9, 27, 27 조금 높은 숫자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거와 같이 해서 4, 7, 28, 7, 24, 1, 6, 8, 4, 2, 8, 2는 4, 8, 4, 1 올라가고 648보다 조금 높은 숫자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